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외자구매 실무, 수입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론 중에 마지막 장인데요. 실무 경험이 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보다는 프로세스에 대한 암기라든가 이해 정도만 하면은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단원이겠습니다. 외자구매 실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10절까지 나와서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출입 관리 제도, 좀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맨 첫 단계가 이제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해서 오파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수입 계약과 계약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뭐 계약 조건에 주로 가격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결제 조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우리 총론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좀 깊게 설명을 드리고 좀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건너뛰도록 할 테니까요. 교재에 있더라도 한번 쭉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실무, 수입 신용장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수입 대금 처리 절차, 그다음에 운송 계약과 적하 보험, 물건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수입 통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에 대한 얘기. 10절에는 이제 수입 클레임에 대한 처리인데, 이와 같은 수입 업무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좀 주요 핵심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수출입 관리 제도라고 이렇게 나와서 법률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뭐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제일 핵심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출입 관련 핵심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수출입에 관련돼서 대금을 결제하는 내용들, 우리가 물건이 들어오면 돈을 보내줘야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관에 내는 관세 관련된 내용, 기타 특별법은 이와 같이 크게 여기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대무역법에서 관장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특별법에서도 이렇게 관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내용은 총론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 3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여기서 한번 처음 나오고 다시 설명은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무역법에서 수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법에서 그거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로는 좀 불가능하고 어떤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외무역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수출입 공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입 공고에서 나와 있는 규정은 제한 승인 품목과 뭐 금지 품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는 거를 공고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일 경우에는
수출입 자동 승인 을 보통은 이렇게 게시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여기에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은 공고에서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나와 있지 않는 품목은 자동 승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한 승인은 주로 이제 협회 추천이라든가 어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승인. 금지는 뭐 우리 기업 활동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직접 관련되는 품목은 없는 것 같고 주로 제한 승인 쪽에 품목을 보고 어떻게 추천받고 승인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뭐 금지는 뭐 마약이라든가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품목들, 총포류 뭐 이런 것들은 수입 금지 쪽에 해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자재를 사오고자 할 때는 수출입 공고에서 이 품목이 자동 승인인가, 게재가 돼 있지 않은 자동 승인인가 아니면 제한 승인인가를 먼저 살펴봐서 제한 승인이면은 어디에 추천이나 승인을 받아서 수입할 수 있는 그 선행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무역법에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과거에는 그렇게 이슈가 안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품목이죠.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그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되는 품목도 전략 물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즘은 수출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품목이 있으면 사전에 허가를 좀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대무역법에서 상당히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용 품목,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외화 획득용이라고 그랬는데 수출하는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외화 획득용 원료라 그래서 여기서 제한 승인으로 돼 있더라도 자동 승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용한 조항이니까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할 때는 제한 승인이라고 돼 있더라도 요즘에 이제 승인, 나중에 수입 승인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한 은행의 장들이, 은행장들이 주로 이제 산자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화 획득용 원료다 그러면은 거의 이와 같은 수출입 공고의 내용을 보지 않고 승인을 시켜주는 이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확인서에 대한 내용도 대무역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수출용 관련 외화 획득용 원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은 로컬 LC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 관련 거래를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로컬 LC를 하지 않고도 구매 확인서 제도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해당 품목, 이 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해서 관세를 혹시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다 그러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이렇게 인정을 해 줌으로써 이 3번, 4번은 주로 수출에 관련된 장려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대무역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것들은 뭐 조금 부차적이더라도 일본 수출입 공고에 의한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수출입 공고의 HS10 내 품목 기호별로 이렇게 이거는 제한이다, 이거는 금지다, 그 다음에 빠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공고가 되니까요. 이 코드별로 찾아서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문제가 없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품목을 수입을 할 때 수입 절차가 끝나고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 지급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야 뭐 자유롭게 대금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외국에 나갈 때는 여러 가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먼저는 지정통화제도를 외국환거래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통화는 대외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주로 두 가지로 나누면 지정영수통화, 그 다음에 지정지급통화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용어 그대로 지정영수통화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말이 좀 바뀌어졌네요. 대금 지급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경우 우리가 수출을 하고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대금을 받는 경우는 지정영수통화로 이렇게 해서 IMF 8조국 51개 국가와 EU, 홍콩 등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통화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8조국은 IMF의 규약에 8조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서로 약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국가들의 통화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EU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유로라고 있죠. 유로라든가 홍콩도 IMF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어서 홍콩 달러 같은 경우까지도 전부 다 대외 영수통화로 인정을 해주는 이와 같이 대부분 큰 국가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조금 이 경제 활동이 적은 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 지급 통화는 수입할 때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외국 통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전이 되는 모든 외국 통화는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우리가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원화는 안 되게 돼 있죠. 우리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것만 뭐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조금 특기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외국환 집중제도라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을 하고 들어오는 외국환 아니면 수입할 때 이제 대금을 결제하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외국환을 이런 미국 달러 같은 이런 거를 실물을 각 기업이나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들이 조그만 금액 가지고 있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요거는 전체 기업에서 활동하는 거는 정부 집중관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으로 해서 외국환이 들어오면 그거를 정부에서 전부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 이제 각 기업에서는 통장에만 이렇게 영수를 해주는 내용으로 관리가 되고 실물은 전부 정부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환 정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국가에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환 거래 제한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우리 수입자하고는 크게 뭐 영향은 안 받기는 하는데 지급 제한이라든가 어느 대상 국가에 대한 아니면은 요즘 뭐 이란 뭐 이런 내용들 전략물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외국환 거래도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관세법입니다. 관세법은 물건이 이제 들어올 때 그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통관을 할 때 얘기죠.
그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관에 관세를 내게 되죠. 이 관세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뭐 5%라든가 8%라든가 이렇게 물품 대금에 관세를 내게 돼 있다. 이 법률이고요. 여기서 이제 관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있어서 우리 기업 활동할 때 관세 감면 품목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 개발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용으로 들어오는 장비 같은 데는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도 이 감면 제도도 매년 이렇게 또 공고를 해서 품목들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요. 관세법에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뭐 조금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면 품목인데 정책적인 고려에서 감면을 해줬는데 관세를 냈다. 기업에서 관세 지급을 했다 해도 이와 같은 내용을 관세청에서 알고 있어도 특별히 이렇게 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 품목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 나중에 기업에서 이게 밝혀지면 기업에 조금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이와 같은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 품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 분할 납부 제도. 관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좀 분할해서 납부하는 케이스도 관세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실무하고 부딪히는 쪽이 이제 관세 환급입니다. 관세를 일단 내기는 내는데 수출품을 생산하는 이런 물품들 사용해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되는 관세는 수출하고 나서 환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 품목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품목이 수입된 2년 이내 수출에 좀 제공이 돼야 되고 만일에 감면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 관세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어차피 외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위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들여올 때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세법 간단하게 이와 같은 핵심 키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관세법,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이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키워드를 배웠습니다. 법률에 대한 거니까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별도로 카페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